안녕하세요. 잠자는 도시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커피와 술이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하면 카페인과 알코올이 어떻게 우리의 수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커피를 상당히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또한 많이 드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점심이든 아침이든 어, 아메리카노나 뭐 여러 커피 종류를 섭취하고 계실 것이고, 잠에 들기 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수면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밤늦게 마시고 소비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겁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은 동기부여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기 전에 잠들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얘네들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생각을 바꾸고 한번 실천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인이 왜 도대체 수면에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페인은 어떻게 보면 각성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감신경계를 이렇게 활발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신부체온이 떨어져야 수면에 돌입하는 우리의 몸에게 이걸로만 해도 안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페인 분자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아데노신 분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데노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면 저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데노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면 압력을 높여주는, 수면 압력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과 비슷하게 생겨서 아데노신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순간 아데노신의 자리에 카페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용체에 카페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접합할 자리가 없어 우리의 수면 압력은 높아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잠이 안 오거나 하는 부수 증상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페인이 시간이 흘러서 없어지면 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상상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카페인은 반감기가 상당히 깁니다. 반감기라고 하면 1이라는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 몸에서 2분의 1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몸에는 카페인이 우리가 섭취한 부분의 4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뭐 예를 들면 투샷을 먹었을 때 한 130에서 140mg의 카페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의 카페인만 남아있다고 해도 수면에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카페인으로부터 덜 민감해질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 될 텐데, 잠이 들기 직전 혹은 저녁 식사 시간대 이후에 커피를 섭취하고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면 분명히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수면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는 비렘 수면 중 3단계, 4단계 후반 쪽 단계의 수면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하니 카페인 섭취를 저녁에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코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코올, 우리가 술 먹고 보통 잠 잘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셧다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수면 상태는 사실 셧다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면 시에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가동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코올은 그런 것이 아닌 온통 셧다운 시키는 진정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깨고 잠들고를 반복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알코올은 뇌를 멈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을 조각내게 되죠. 네,
알코올에 의존한 수면을 하게 되면 더더욱 자주 깨고 잠들고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푹 잤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그 다음에 알코올의 가장 큰 좀 단점 중에 하나는 렘 수면을 선택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렘 수면이라고 하면 저희가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Rapid Eye Movement 수면의 약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알코올을 분해하고 나면 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의 렘 수면을 선택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렘 수면이 박탈되면 우리는 밤에 일어나야 할 이제 시냅스를 창발하는 활동들, 창의성을 만드는 활동들이 선택적으로 제한된다는 말인데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생들이 술 먹고 다음날 자고 시험을 보러 가는 행위는 약간 불리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인과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언제 카페인을 섭취를 해야 될지, 술을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위해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인과 알코올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마시고 섭취하고 그리고 건강한 수면 문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